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저의 생각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선고를 부정하진 않겠습니다만 과거 현장에 직접 참석했던 신천지 출신 증인의 상세한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쉬울 따름이고요. 이와 관련해선 언젠가 더 자세히 풀어갈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선고 결과에 책임지기 위해 어제 민주연구원 이사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했고요. 공적 이외의 영역에선 여태까지 해왔듯이 이재명 정부 집권과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어제 전해진 사법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게다가 한동훈 씨는 지금 저런 소리를 하고 있죠. 유시민 죄 있으면 벌 받아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번호나 까고 저렇게 정의로운 척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비리 얼씬 못하게 할 거란 소리를 당당하게 하고 있고 정작 내로남불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속이 뒤집힙니다. 뒤집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은 오죽할까 싶은데요. 이런 와중에 뭐 저런 대선 후보가 다 있습니까? 설 연휴 때까지라도 쉬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어서 영상이라도 다뤄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윤석열 후보의 무식함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 방송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31일에 사자토론하자 라면서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 물고 해치지 않을 테니 윤석열 좀 그만 도망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3자토론 성사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방송에 나와서 망신당하느니 그냥 도망쳐서 망신당하는 게 낫겠다 판단한 겁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후보고 준비도 안 된 후보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비전과 철학이 없으면 이렇게 도망치는 거겠습니까? 오죽하면 무당의 힘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달병가 윤석열이라고 얼토당토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달병가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건희수회도 앞장서고 있죠. 비단 주머니가 엄청 많다고요? 이로써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공정은 신뢰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수정 교수를 다시 모셨다. 그래서 젠더 관련 강의를 후보자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심지어 최근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젊은 남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런 성과들이 나왔는데 뒤로는 이수정 씨를 불러서 젠더 관련 강의를 맡긴다고요? 이러니까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받는 겁니다. 뒤통수 얼얼하단 반응 나오고 있고요. 이준석 선 넘었단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좋아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반패미 성향을 가져서 옹호했던 거다 라는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여가부 폐지는 애초에 헛소리였구나 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종인 씨는 이준석 대표가 지나치게 2030에 집착한다며 세대포이론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비판했고요. 이재명 후보의 세대포용론이 더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양측이 이준석에 속았다며 이렇게 페이스북에 비판을 했는데요. 최근 윤석열 후보와 극적인 화해쇼를 하며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지만 지금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에선 김영진 의원이 이렇게 당사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거짓말에 또 속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설 연휴 이후 이준석 대표가 당사에서 지낼 거라고 얘기했는데 설 이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예정이고요. 대다수 시민들은 이준석 얘기만 나오면 성상납 의혹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이준석 대표의 행동이 달라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외로도 이준석 거짓 해명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철수 병 X라는 말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 대해서 안 했죠.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해명 하루 만에 이준석 대표가 했던 발언들이 나왔고요. 김무성 만나고도 딱 잡아댔던 이준석 씨 역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태까지 거짓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를 두고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정희 시절 경상도에 집중 투자했던 거 사실 아닙니까? 대다수 시민들도 호남 홀대는 역사적 사실인데 그것마저도 저렇게 말장난으로 넘어가려고 하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탄압, 고통 이런 것들을 뭐로 표현할 겁니까? 당분간 SNS로 밀착 마크할 생각은 없지만 저런 말장난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순 없겠네요. 게다가 윤석열 채 손편지로 호남 민심을 달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호남인들이 아 윤석열이 달라졌구나, 국민의힘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님, 정치는 게임이 아니고요. 호남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생각이란 걸 좀 하고 비단주머니 타령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역포위 당해서 책임질 날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MZ세대 장병과의 만남 그리고 코로나 위기 대응 특위 현장 방문을 예정 중인데요. 최근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 최대 90%까지 완화, 이게 굉장히 와닿는다는 주위 반응이 많고요. 이해로도 이태영 클라스법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중요한 공약들도 쉽게 요약해서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런 인간들이 뻔뻔한 소리 내뱉는 걸 그냥 넘어갈 순 없겠습니다. 적어도 대선 때까지는 죽었다 생각하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